안녕하세요. 천안에 사는 45세 여성입니다. 저는 30대일 때 40대가 오는 걸 막연히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머지않아 5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상하게 평온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범하지 않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감히 어쩌면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 한번 털어놓으려 합니다. 오늘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여러분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많은 힘을 얻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늦게까지 못한 특별한 일이나 아픈 사정이랄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남들 결혼할 때 못했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에는 그렇다 할 짝이 없더라고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사랑을 마음껏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짝을 만나는 것도 다 좋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제가 37살일 때 처음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는 39살이었고 저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30대 적정 나이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짝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일단 싱글인 사람이 별로 없는 건 둘째치고 나이가 있는 만큼 다들 보는 눈이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과 저는 첫눈에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좋았지만 아무래도 둘 다 40대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라 20대 때처럼 막 스파크가 튀고 불타오르는 연애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를 했습니다. 연륜이 있으니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았고 서로를 무척이나 배려하면서 만났습니다. 적어도 연애할 때까지는요. 결혼도 연애처럼 그렇게 심플한 관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는 그저 그런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으로 사귄 건 또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고 금방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나 지금 이렇게 서로 잘 맞고 편한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따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 역시 그때 저와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게 어때? 지금이랑 달라질 건 크게 없을 거야. 우리 지금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만나자. 난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각자의 집에서 만나는 거 말고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언제나 함께이고 싶어. 싫어? 내키지 않아? 미안해요. 나 섣불리 대답 못하겠어. 당연히 나도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런데 결혼은 아무래도 연애랑 다르게 당장 생각해야 할 게 많잖아. 아이 문제도 그렇고 조금 머리가 아프네. 아이? 분명 결혼하면 어른들은 아이 바라실 거야. 근데 난 아이 낳을 생각 전혀 없거든. 지금 급하게 가진다 해도 이미 노산이라서 나도 아이도 건강하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에이,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아이는 안 낳아도 돼. 난 그저 더 나은 우리 둘의 삶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우리랑 어른들 입장은 다르니까. 딩크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문제를 처리해보자. 당신은 당신 부모님만 설득하면 돼. 난 우리 부모님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 결혼에 아무런 문제 없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해야지. 남편은 원래부터 자기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며 결혼 후 딩크족으로 살겠다며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좋아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나이가 맘에 걸렸죠. 그리고 혹시나 각자 부모님께 설명한다 해도 어른들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 예비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
잔뜩 긴장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내뱉은 말처럼 알아서 잘 해결해뒀더라고요. 수지 씨, 애를 안 낳고 싶다면서요? 네. 엄마, 수지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같은 생각인 거 아시죠? 그래, 알지. 아이고, 근데 수지 씨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긴장 풀어도 돼요. 난 우리 아들 수지 씨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요즘 세상에 애 안 가지면 뭐 어때요? 둘이 예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여보? 우린 아들 평생 장가가는 모습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요. 수지 씨, 우린 며느리가 싫다는 일 강요할 생각 주어도 없어요. 물론 손주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만 안 낳고 싶다면 그 의견도 존중해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던 내 아들이 단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해서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많이 놀랐었어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들이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앞으로 귀한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씨, 내 말 맞지? 우리 엄마 아빠 열려있으신 분들이야. 꽉 막힌 옛날 사람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줘. 네, 성범씨.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왜 애를 안 낳냐 하는 비난이나 우려는 없었어요. 그저 애가 대수냐, 너네 행복하면 됐다, 드디어 늦게라도 장가를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등등 양가 어른들의 격려와 응원을 들으면서요. 남편과 저는 1살 더 먹기 전에 하루라도 더 젊은 날 결혼식을 하려고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결혼 준비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젊은 나이였으면 다들 성급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며 주변에서 말을 보탰겠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주변에서도 축하만 했지 별말 없었어요. 저도 남자가 거기서 거기지 하며 큰 걱정은 없었고요. 하지만 늦을수록 더 신중해야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었는데 세금 떼고 월급이 5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얼마씩 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남편은 알아서 넉넉하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잘 줬어요. 저는 원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결혼 후 그만둬서 모아둔 돈 외에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거든요. 애도 안 낳으니까 시간도 남으니 맞벌이 하려고 했지만 시부모와 남편이 맞벌이를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가, 여자는 내조만 잘하면 된다. 굳이 바깥일 안 해도 된단다. 여보, 나 못 믿어? 여보 하나쯤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는 결혼 후 제가 바깥일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응당 여자는 집안 살림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죠. 그렇다 해서 저는 다시 일을 못하게 된다는 보통의 경력 단절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일 안 하는 대신 어느 정도 내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부가 제게 엄청 유별나게 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집안일하고 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성격은 그 정도면 다정한 편에 속했고 저희는 각자 서로 맡은 일들을 해내며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결혼하고 근 3년간은 평화로웠네요. 처음엔 남편 말대로 연애 때와 크게 바뀐 것은 없었고 오히려 저희 사이는 결혼이라는 결속으로 저희 관계는 더욱 안정을 찾은 듯 했어요. 그런데 가끔 저에게 향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평소 조금 거슬렸던 남편의 언행은 분명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서 TV 속 저 여자 좀 봐. 어디 여자가 말이야. 어른 말씀이면 하늘같이 알고 무서워해야지. 시부모한테 저 대드는 모양새 좀 봐.
정말 드세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라면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해야지. 저 여자는 저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난 처음부터 안 봐서 모르겠네.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 보니까 저 며느리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말을 죽어도 안 들어.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다고 한마디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감히 하늘 같은 시부모님한테 말이야. 방송이잖아. 저런 거 다 대본이라더라. 너무 열내지 마. 근데 나는 온다는 연락 없이 비밀번호 치고 매일 냉장고 검사하러 오는 시어머니 쪽도 좀 이해 안 가네. 뭐? 뭐야? 당신도 같은 상황이면 저럴 거야? 에이,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나는... 에이, 잘 모르겠어. 당신은 왜 TV 보다가 괜히 나한테 그래? 남편은 드라마 속 허구 상황은 물론 실제 고부 갈등이 나오는 방송을 보면 꼭 그렇게 시모 편에 서서 차별적인 말들을 덧붙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의 생각을 물어보는 남편에게 마냥 솔직하게 속내를 다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괜히 남편이 감정이입해서 제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듣기 싫고 저도 굳이 그를 자극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런 일들이 당장 제 일 아니니까 얼버무렸었네요. 다 미래에 제 일이 될 줄은 모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점차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남편의 꼰대 같은 마인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쩌면 시부모보다 더 옛날 사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들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저도 어른 공경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남편은 소위 요즘 말로 꼰대 같았어요. 시부모 역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내조하는 걸 중시했고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옛날 사람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남편만큼은 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끝까지 겪어보니 결국 그 부모의 그 아들이더군요. 저는 보수적인 그들의 의견들을 완전히 모두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가에서 제사를 크게 여러 번 지냈지만 거기에 대해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주 인사드리러 갔기 때문에 시모랑 금방 친해졌고 그 흔한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응하던 제가 변하자 점점 저희 결혼 생활에도 조금씩 금이 가더군요. 제 내조에 아무런 불만 없던 남편과 시부모가 한 가지 사건으로 쥐 잡아먹듯 괴롭히며 저에게 달려들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저희는 3년 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합의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지 아님 시부모가 원하는 건지 뜬금없이 제게 아이를 낳자 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애가 한 명 정도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어? 아이?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분명 아이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잖아. 그랬었나? 뭐 그랬어도 지금은 생각 바뀐 지 오래야. 나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애들이 귀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젠 조카 바보 말고 아들 바보, 딸 바보 하고 싶다. 여보, 우리 노력 좀 해보자. 엄마한테 보약 좀 지어달라 할까? 에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애 낳기에는 이젠 너무 늦었지. 40 넘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난 싫어. 뭐? 자기 혹시 애 혐오해? 아니, 혐오라니. 내가 혐오하면 조카들 예뻐하겠어? 그래, 다행이다. 혐오하는 거 아니지? 그래, 당연하지. 난 그냥 노선의 위험이 싫을 뿐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한 명 낳자. 뭐? 지금 자꾸 뭐가 괜찮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낳고 싶다 해서
애가 바로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내가 위험한 건데 당신이 뭐가 괜찮다는 거야? 아니, 당신 나랑 같이 부부로 살면서 이제 내 성격 잘 알 거 아니야? 설마 아직도 내 성격 모르겠어? 다들 결혼 전에는 당연히 서로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보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내숭부리잖아. 나도 그랬던 것뿐이야. 근데 이제 난 당장 아이가 필요해. 도대체 몇 번을 말하게 만들어? 여자라면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은 애가 뭐 물건이야? 생명 이야기 하는데 뭘 그렇게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해. 당신 뭐 필요하다고 말하면 애가 바로 생기냐고. 그리고 진짜 말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 나보고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당신 만약 나 애 낳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나 지금 엄청 무서워. 난 분명히 노산 싫다고 말했었잖아. 나 이 결혼 당신만 믿고 한 건데 갑자기 나한테 임신을 강요하는 느낌이라 좀 당황스럽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는 말이야. 딱 한 가지야.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 닮은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 그거 아니었음 난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전엔 그런 말 나한테는 안 했었잖아. 그야 거짓말 한 거지. 그렇게 내가 딩크하자고 밑밥 깔아놔야 당신이 거부감 없이 나랑 바로 결혼할 테니까. 뭐?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난 싫어. 절대 애 안 낳을 거야. 앞으로 나한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 당신 말 듣고 내가 딱 결심했어. 아이씨, 그럼 네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애 안 낳을 거라 못 박으라고 네가 직접 말이야. 못하지? 못하겠지? 당신 정말 책임감 없다. 내가 알던 그 남자 어디 갔어? 아니, 그 반대야.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이 낳자고 하는 거지. 그 후로 저희는 아이 얘기만 나오면 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로 말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 낳는다였고 남편은 무조건 낳아야 한다였죠. 남편의 집요함이 통하지 않자 얼마 안 가 시부모까지 대놓고 임신 압박을 주더라고요. 너희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 없냐? 네? 빨리 낳고야 싶죠. 그런데 아빠, 이 사람이 영 협조를 안 해요. 엄마, 와이프가 노산이라 자꾸 애 낳기 싫대요. 얄밉게 남편은 시부모 앞에서 본인은 애 낳고 싶은데 와이프가 싫다고 해서 못 낳는 중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자 시부모의 모든 원망의 눈초리와 질타는 제게로 날아오더군요. 그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 얘, 너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니? 애는 낳아야지. 그리고 너 얼마 전에 어떤 50대 여자도 건강하게 임신해서 출산까지 한 거 아니? 그 사람 뉴스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좀 가져라. 죄송합니다. 저희 애 안 낳아요. 저는 분명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말씀 충분히 드린 걸로 기억해요. 그때 어머님 아버님도 괜찮다고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때 일이고 지금 나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어. 에이그 고집하고는. 요즘 안 그래도 20, 30대 저출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는데 애미 넌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건 조금도 없니? 얼른 한 명 낳아서 애국해야 할 거 아니야? 시모에 이어 시부가 제게 애국심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TV 속 나오는 사연들처럼 말도 없이 수시로 저희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청소를 똑바로 해라. 매일 새 반찬 미리 만들어놔라. 잔소리 폭탄을 하며 제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러다 하루는 온 가족이 또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군요. 시모는 저 먹일 잔뜩 보약을 지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일전에 너 애기 낳기 싫다는 말은 내 못 들은 걸로 하마. 자, 이거 여자 몸에 좋은 한약이다.
한의원 가서 제일 귀하고 비싼 것들로만 지어왔으니까 넌 그냥 삼시세끼 밥만 잘 챙겨 먹고 이 한약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야무지게 챙겨 먹어라. 한약이요? 그래, 임신 잘 되는 한약이야. 우와, 당신 정말 결혼 잘했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시부모님 세상 어디 없어. 시부모와 남편 중 단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라 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안 되겠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애원했어요. 아마 강압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눈물 호소한 거였겠죠? 예, 너 무섭고 힘든 마음 왜 모르겠니? 충분히 안다. 그럼 일단 노산이 무서운 거면 산부인과 진료라도 받아보자꾸나. 애를 꼭 낳든 안 낳든 여자는 자궁이 건강해야 해. 응?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과 강요를 했고 결국 끈질긴 시모 덕에 마음 약한 저는 시모가 예약한 산부인과 진료를 남편과 함께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산모가 고령이기는 하지만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산전 검사 결과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는 남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남편분, 웬만하면 담배랑 술을 줄이세요. 그럼 저희 아직 임신하기 늦지 않았죠? 아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에 저도 묘한 안도감이 들면서 잠깐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또 시부모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임신이라는 게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장소가 산부인과다 보니 엄마가 되고 싶다는 본능이 깨어나더라고요. 당신 이래도 또 노산 타령할래? 지금 안 나오면 우리 영영 애 못 가져. 좋아. 그 대신 딱 한 명만 낳는 거야? 정말? 절대 고집 안 꺾일 것 같더니 이렇게 쉽게 꺾였어. 고마워 여보. 저는 나름대로 큰 결심한 건데 그 순간에도 제게 꺾였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남편이 한편으로는 좀 못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정아빠도 그즘 손주 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고 저도 티는 안 냈지만 신우가 낳은 시조카 크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시조카가 3살인데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시조카도 그렇게 귀여운데 제 자식이면 도대체 어떤 감정이 들까 궁금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가, 정말 잘 생각했어. 넌 아이 낳기만 해. 우리가 다 키워줄 테니. 그리고 네 남편이 너 모시고 살 거다. 그럼요. 제가 마누라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아야죠.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네요. 제가 애를 낳는다는 결정에 양가 집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하셨죠.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노산이라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시모는 저를 잘 보살피겠다며 저희 엄마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리곤 제게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손주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제 건강만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시댁 행사는 물론이고 제사 전부 오지 말라더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안 찾아온다고요. 속물인가 마음에 찔리긴 했지만 임신을 빌미로 시댁을 안 가도 되니 솔직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아기가 찾아온단다. 앞으로는 내 말만 들어. 그럼 애는 금방 생길 거다. 네, 어머님. 넌 참 복 받았어. 그치? 네, 어머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 같은 시어머니 어디 없다. 그런데 시모는 점점 제 생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국내 여행도 못 가게 했으니까요. 여행을 간다고? 안 된다. 부정 타. 네? 부정 탄다고요?
하지만 가까운 곳인데? 애 낳고도 충분히 여행 갈 수 있잖니. 예, 임신이 쉬운 줄 아니? 지금부터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지. 저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시모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여행도 못 가게 할까? 의문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임신하려면 여행이 좋은 기회이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결국 남편 휴가 때 저희 부부 여행도 못 가게 하던 시모였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특별히 다 신경 써야 한다며 시모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항상 우리 집 냉장고를 채워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했는데 정말 한편으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단 제가 잘 먹어야 하는데 시모의 음식들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뭘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하는 시모 덕에 저는 신경이 곤두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임신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좀 유별나다 싶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가서 조바심이 안 났는데요. 임신 준비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깜깜무소식이니 저는 점점 불안했어요. 꾸준히 남편과 숙제도 하는데 아기가 쉽게 안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신이 도운 것 같아요. 이런 집안과 엮여서 제 배 아파 소중한 생명을 낳지 말라고요. 시모는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씩, 많게는 두세 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시모가 제 상태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퉁명스럽게 제게 쏘아붙였어요. 걱정하는 어투에서 짜증과 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중엔 친정 욕까지 하더군요. 시부모도 이제 인내심이 다했는지 딱 1년 지나자 저를 원망하며 제 탓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직이냐? 네, 어머님. 에휴, 나만 발벗고 나서서 노력하면 뭐해? 너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거 맞냐? 그럼요. 근데 왜 아직이냔 말이야.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고? 네. 보약은? 잘 먹고 있죠. 네 시아버지도 이제 포기했다. 혹시 너 건강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산전검사 얼마 전에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케어했니? 아마도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말이야. 그 사람은 벌써 애 둘셋은 낳았을 거야. 죄송합니다. 너 정말 죄송하기는 하니? 너 임신하기 싫어했잖냐? 조굴은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에휴, 이렇게 해도 쉽게 못 낳는 딸내미를 결혼시킨 사돈은 무슨 배짱인 거야? 사돈도 정말 생각이 없나 봐. 아주 양심이 없어.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할 거냐? 어머님, 그건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어머머, 너 눈 똑바로 안 뜰래? 참나, 우리가 해준 보약이랑 반찬들은 받아 먹을 때만 좋았지? 내가 그 정성을 다했는데 너한테 고작 이런 말도 못해?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 애초에 임신은 제 욕심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약 그만 지어달라 말해도 억지로 지어와서 먹이셨고 반찬도 알아서 해먹는다 해도 어머님이 고집 부리셨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친정 부모님 욕보이지 마세요.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큰 소리를 칠 입장이냐 네가? 아니 그냥 남들처럼 임신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게 어려워? 그리고는 시모는 기회를 많이 줬다며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에휴, 됐다. 애는 됐어. 더 이상 희망 고문 당하기 싫다. 아무래도 너라는 그릇이 잘못됐어. 임신은 글러먹은 것 같다. 아이고,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내 시간과 정성, 돈 아까워라. 예, 요새 네 신우 고깃집 일손이 모자라. 이제 난 너 포기했으니 거기 가서 일이나 좀 도와라.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내가 심해? 네가 더 심하지. 얘, 너 솔직히 내가 많이 배려해줘서 그동안 제사도 혼자 쏙 빠지고 시집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요즘 인건비가 금값이라는데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쓴 돈이며 시간이 다 얼마야? 돈으로 환산해봐라. 그거 내 딸한테 다 갚아. 밥은 줄 테니 돈은 바라지 말고 무급으로 일해라. 네가 여태 누린 것들 말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빚이야. 빚이요? 웃어?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리네. 네, 웃기네요. 어머님 결국 이러시려고 애 낳기 싫다는 저 들들 볶으신 거였어요? 너 뭐라고 했냐 지금? 싫습니다. 저 아가씨 가게에서 노동하려고 이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어머니한테는 제가 애 낳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나요? 저는 그래도 한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참나, 끝까지 자존심 부리네. 못하겠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이게 어디서 감히 받기만 하려 해? 고깃집 도와주는 게 뭐 어렵다고 정말. 시모가 친정을 들먹이며 선을 넘기 시작할 때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지방과 연을 끊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을 시댁에 끌고 가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애 안 낳기로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애 낳으라고 온 식구가 강압적으로 난리치던 것도 억울하고요. 이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거 더 이상 저도 못 참겠어요. 너 지금 무슨 행패야? 어머님이 말이야. 나 임신 못하는 그릇이래. 그러니까 아가씨 부부 고깃집 가서 무급으로 일이나 도우라잖아. 여태까지 내가 시가 식구들에게 빚만 졌으니까 몸으로 갚으라고. 그래서 그게 뭐? 진짜 이혼한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시부모 꽤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나 남편이나 끝까지 절 무시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엄마 말이 다 맞는 말이구만. 뭐? 너도 끝까지 참 쓰레기구나. 처음부터 나 속여서 결혼한 거 보면 답 나온다. 저런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니? 뭐? 근데 이게? 남편이 제게 달려들자 시부모는 더럽게 엮이지 말라면서 그를 말리더군요. 집도 우리 아들이 했고 해온 거 없는 넌 그냥 그대로 몸만 나가면 된다. 아니요? 제가 해온 혼수는 다 가져가야죠. 에이, 독한 것. 저는 결혼 전에 해온 혼수를 이삿짐 센터 통해서 전부 친정에 옮겼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내막을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이혼한다고 말씀드리니 두 분 다 알겠다고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 정이 떨어진 대로 떨어진 상태라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달 만에 합의 이혼했고 아빠는 딸이 이혼녀가 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셨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제가 임신으로 시달렸던 것들을 대충은 아니까 저한테 이혼 잘했다고 하셨고요. 이혼 후 억압되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놈 재혼한 거 알아? 재혼했어? 내가 미안해.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소개시켜줘서.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인에게 과거의 사람이고 괜찮다 했지만 지인은 정말 그런 쓰레기인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이젠 그놈 내 인생에서 말끔히 아예 지우고 싶어. 근데 있잖아,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놈 재혼 상대가 글쎄 막 출산한 미혼모라는 소문이 쫙 퍼지더라고.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갓난아기 데리고 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미혼모가 내 대학 후배더라. 세상 참 좁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보니 지인의 대학 후배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부른 상태로 나타났대요.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누구랑 결혼한다는 소식은 따로 없고 다들 아기 아빠가 누군지 궁금해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미혼모구나 지레짐작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던 후배가 갑자기 결혼한다며 지인들에게 청첩장 돌리며 자기 미혼모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붙었고 애는 혼자 키우려 했는데 같이 키우기로 했다고요. 네, 그 여자는 사실 제 남편의 상간녀였고 저희가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남편의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어쩐지 제가 이혼하자고 할 때 한 번도 붙잡지 않는 남편 보고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설마 여자가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상간녀의 연락처를 얻어냈고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 누군지 알겠어요? 저희 남편 전 부인 아니세요? 내 번호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럼요. 바람 맞죠? 맞으면요? 소송해야죠. 맘대로 하세요. 그깟 상간녀 위자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아, 어이가 없네. 너 인생 그딴 식으로 살다가 천벌받아. 천벌? 누구한테? 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그래, 벌받기를 기도하고 기도할게. 호웃음치는 상간녀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역시나 상간녀 대신 전 남편이 내용 증명 받는지 화를 내며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뭘 보낸 거냐? 보면 몰라? 상간녀 소송 걸었지. 참나, 이제 와서 무슨 상간녀야. 이 눈치 없는 여자야. 우린 벌써 서로 협의 이혼했고 이혼했으면 소송까지 못 가. 너 나 재혼했다는 소식 듣고 많이 배 아팠나 보다. 아님 너는 구고생을 해도 못 나왔는데 난 이렇게 쉽게 아빠가 돼서 부럽기라도 해? 혹시 질투? 질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려면 좀 똑바로 알던가. 우리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외도 사실은 입증이 된 거야. 외도 사실 알게 된 지 3년까지 상간소송 가능한데 이건 몰랐어? 그럼 좀 조용히 재혼하지 그랬어. 아주 떠들썩하게 해놓고 내가 모르길 바라는 게 이상하지. 나 이제 한 아이의 아빠고 그 사람이 이제 내 와이프야. 남의 가정 파탄내지 말고 차라리 합의를 하자. 그래, 지금 가정은 얼마나 갈지 내가 응원하면서 지켜볼게. 한 번 바람 피운 놈이 두 번은 못할까. 넌 절대 인간 못 돼. 전 남편은 그렇게 10살 어린 상간녀 대신 제게 합의금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차라리 외도 사실을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늦게 알고 이혼 다 하고 다시 소송까지 가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받고 깔끔하게 털어놨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돈을 보내고 지긋지긋하다며 다신 연락할 일 없었으면 좋겠다더군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왔어요. 너무 집요하게 오길래 한 번 받았는데 잊고 지냈던 전 남편이라는 작자였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신이야? 당신 맞아? 아, 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뭘까? 우리가 연락해서 정리해야 할 게 뭐가 아직 남았니? 당신 맞구나. 번호 안 바꿨네. 우리 다시 합칠래? 당신도 나한테 마음이 아예 없진 않지? 뭐? 지금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미쳤냐? 술 취했어? 나 만나는 사람 따로 있어. 지금 무슨 소름 끼치는 개소리야 한밤중에. 거짓말. 없지? 아직 남자 없는 거 맞지? 나 너랑 헤어진 뒤로 당신 계속 생각나더라. 우리
애 가지려고 서로 최선을 다했었잖아. 난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우리? 우리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 나랑 헤어지고 바로 재혼했으면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시부모한테 미움받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와이프 버린 게 누군데? 왜? 상간녀 아니 네 와이프가 바람이라도 났니? 그게 말이야. 나도 이럴 줄 정말 몰랐어. 사실 애가 이제 4살이야. 근데 내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릴 땐 애들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근데 클수록 내 얼굴이랑 더 달라지니까 부모님이 애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불일치로 나왔어.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었다고. 그 여자한테 나도 우리 부모님도 완전 속은 거야. 엄마가 그 사실 알고 미용실에서 바리깡 빌려와서 자고 있는 그 여자 머리 중간에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여자 쫓겨났어.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연애할 때 좋았잖아. 나 더 이상 여자도 못 믿겠어. 당신 같은 여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우리 재결합하자, 응? 내가 지난날 용서 빌게. 엄마 아빠도 너 다시 오면 받아줄 거래. 전보다 더 잘해주실 거래.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뭐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 너 완전 미친 거 아니니? 아니, 너네 엄마 아빠도 제정신 아니시래? 끊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제가 소리 지르자 전 남편은 끝까지 찌질한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 상간녀 소송 합의금으로 준 1,000만 원 다시 도로 뱉어. 난 억울해. 결국 내 애도 아니었잖아. 개소리 작작해 인간아. 그 애가 네 애가 아니라도 나랑 결혼 생활 중에 네가 외도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지금이라도 다시 변호사 고용해서 시시비비 가려볼까? 어? 너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내가 알던 여자 맞아? 너네 집에서 호구처럼 조용히 살다가 내가 깨달은 바가 많거든.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찾아오거나 만나달라고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거야. 네가 그때 준 합의금 1,000만 원으로 말이야. 야!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장난하며 놀아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친정집 앞까지 전시무가 찾아왔더라고요. 무릎 꿇고 인생 망한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요. 예, 살아보니까 너만한 참한 며느리감 없더라. 세상 참 무서워. 난 아가씨들이 다 아가 너처럼 착할 줄 알았지. 아가 그동안 많이 힘들고 서운했지? 나도 돈도 잃고 상처도 받고 많이 힘들었단다. 우리 지난날 아픔 상처 잊고 서로 보듬어 가면서 살자꾸나, 응? 글쎄 그 몹쓸 물건이 우리 돈까지 다 해먹고 갔단다. 아줌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이상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소름 끼치는 소리 그만하고 일어나세요. 저보고 몸만 가지고 나가라던 그분이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그 지옥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아,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걸 보니까 뭐 아줌마 아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건 드디어 비로소 알았나 보네요. 움찔거리던 전시무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제발 아가,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렴. 글쎄, 아무래도 그 여자애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내 아들한테 접근한 것 같아. 뱃속 핏줄까지 속이면서까지 말이야. 당신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사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냐고?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들 때문에 잘 지냈을 리가 있겠어?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들 때문에 난 한동안 잠을 못 잤어. 오냐, 오늘 잘 찾아왔다. 너 내가 전부터 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저희 엄마는 너 잘 왔다면서 걸레반 구정모를 가져와
전 시모의 얼굴에 확 뿌렸답니다. 에이, 이게 뭡니까? 뭐긴 뭐야.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가짜 눈물만큼 더러운 구정물이지. 냄새가 지독할 거야. 혹시라도 불쾌한 인간들 찾아올까봐 내가 몇 날 며칠을 썩혀놨거든. 아니 사돈. 누구 보고 사돈이래? 경찰 부르기 전에 쏙 꺼져. 못된 여편네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 덕에 시원한 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은 지인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은 무성해지고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합니다. 또 모임이란 모임은 쪽팔려서 전부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쥐죽은 듯이 살다가 상간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초스피드로 이혼했다네요. 그리고 아이 핏줄을 속인 것도 모자라 그 상간녀의 친정 부모가 알고 보니 전문 부동산 투자 사기꾼이었다네요. 지방에 있는 땅에 개발 소식이 들어온다며 투자하라며 건의해놓고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속여 팔아서 손해보게 만드는 수법이었죠. 전 시부모 그 전문 사기꾼들에게 홀려서 3천만 원씩 각자 투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꼬드기니 사돈이 설마 거짓말이라도 칠까 아니란 마음으로 종잣돈을 전부 투자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생돈 날린 시부모 한동안 시름시름 앓았다는 소식 듣고 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손주 타령 그렇게 하더니 가짜 손주한테 그만 홀려서 상간녀 집안에 그동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앗긴 거죠. 전 시부모와 전 남편 보면서 결국 제게 지은 죄가 있으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꼭 반드시 업보가 돌아온다 생각했습니다. 제게 상처 주고 저를 내쳤던 그들이 평화가 깨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너무 오랫동안 곱씹지는 않으려고요. 저도 건강한 마인드로 제 인생 잘 살아야죠. 그래서 이곳에 털어놓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 다시 하면서 안정 많이 되찾았고요. 현재 친정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삶은 제게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건 어렵더라도 그냥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제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